자,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구구절절,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요령까지 함께 짚어주시거든요.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잠시 후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얘기 또 좋은 얘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리에 모시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스코프를 하고 오셨는데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구구절절한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겪을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이건 계약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할 얘기는 바로 가계약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 네. 알아보는 그런 예, 예. 사례. 자, 우선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 A 씨는 네. 최근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매수인이 나타나 먼저 계약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A 씨는 매도인 B 씨에게 은행 계좌를 받아 당장 가계약금 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를 알게 된 A 씨의 배우자가 더 좋은 집을 찾아보자며 계약 취소를 권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A 씨는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는데요. 과연 A 씨는 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답변을 이제 드리기 전에 네네. 일단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네네. 우리나라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아, 이것도요 또. 예. 네네.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정식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요. 매물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네네. 만약 2억짜리 집이라면 원래는 2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야 되겠죠. 네네. 그렇지만 뭐 그런 큰 돈을 또 함부로 주기가 좀 그렇고, 그렇지만 물건은 좀 작고 쉽고 네네. 좀 더 잘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뭐 한 200 정도 이렇게 드리는 그런, 통상 경우.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를 이걸 가계약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지요. 예. 네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찜해 두려고 내는 돈이네요. 그렇죠. 그 법률적으로 그러면 인정을 못 받는 겁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네네.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있고요. 네네. 이제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 뭐 돌려주지 않아도 돼야 된다. 뭐 네. 여러 분분한 의견들도 많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오늘 올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법정에 가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누가 이제 이게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200만 원 받자고 또 소송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물론 적겠죠. 있겠죠. 적겠죠.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으로까지 가서 이걸 받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유 뭐 그냥 잊고 말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이다. 네. 예, 만약 재판을 가면은 어떻게 판단이 될 거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돈을 주고받을 때 문자라도 주고받아야 되는지, 네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라도 하시면 이제 분쟁 해결이 조금 쉽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차례를 올리겠습니다. 네네. 그 일상에서 우리가 그 귀동량이나 뭐 어떤 그 관행같이 알고 있는 것들을 네. 지금 이제 판례를 잘 말씀드리면서 미리 알아서 하지 말고 네. 법을 잘 숙지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해주시죠 그럼. 예. 우리가 이제 해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어떤 집을 팔려고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2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집값이 2억입니다.
제가 그 집을 사고 싶어요. 네. 제가 매수인이 되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매도인이 되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2천만 원을 계약금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계약금 주고 난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고 막 그래요. 집도 이제 갑자기 마음에 안 들고 네. 이랬을 때는 저는 그냥 계약금 2천만 원 준 걸 포기하고 네. 그냥 다른 집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네. 근데 또 우리 이제 집을 파시는 분이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이 집을 사겠다고 더 좋은 가격에 사겠다고 네. 그런 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2억 5천에 사겠다, 뭐 3억에 사겠다. 네. 갑자기 집값이 뛰거나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2천만 원 받은 것을 저한테 바로 그것만 돌려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두 배라고 돼 있단 네네, 말이에요. 2배라고 돼 있죠. 4천만 원 주셔야 돼요. 네네. 이게 해약금의 약정이라 합니다. 해약금의 약정. 예, 이걸 해약금의 약정이라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내가 계약금을 준 다음에 내가 해지할 때는 그 돈을 포기하면 되고 네. 파는 사람은 그 받은 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가계약금에도 이 해약금 약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문 용어로. 네네. 가계약금에도 해약금의 약정 원리를 적용시킬 것이냐 네. 말 것이냐 이제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러는 일이 이제 왕왕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정식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네. 이걸 가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걸 포기하고 이 돈을 받은 사람은 그 2배를 상환해서 네.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 즉 해약금 약정이라는 거죠. 네. 이 약점이 명백한 경우, 명백한 경우, 네네. 얘는 해약금 약정의 원리가 적용돼서 네. 너는 가계약금을 준 사람은 못 찾겠죠. 네네. 근데 이렇게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주란 얘기예요. 그 좀 더 쉽게 지금 표현을 해주시면. 네. 뭐냐면 제가 부동산에 갔어요. 네.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2억이에요. 네. 근데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계약금으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하지만 다른 분한테 이걸 좀 보여주시지 마시고 제가 먼저 찜하고 한 3일 안에 제가 다시 결정을 할 테니까 네. 일단 200만 받으세요. 요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렇게만. 네. 네. 그러면 2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확실하게 다 얘기를 하고 네. 만약에 안 살 수도 있다는 뉘앙스도 푼 것이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제가 안 사게 되면요. 200만 원 가지세요. 아. 그리고 그쪽에서 안 팔 거면은 저한테 2배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뉘앙스나 네. 이런 합의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따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지를 주셔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너희들이 구두 약정이지만 뭐 서류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5일 안에 이거 결정 못하면 그냥 뭐 이거 뭐 가지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해약금 약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주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안 되면 다시 돌려주면 되지요. 뭐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를 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해약금 약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돌려줘야죠. 이 그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법적 논리예요. 네. 이게 법정에 가서 그 가계약금 가지고 이게 뭐 해약금 약정이 있네 없네 막 네. 변론기를 열고 막 재판하고 막 이런 분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하기 전에 말을 좀 명확히 하자 서로. 네. 이런 말씀 올리고 싶은데 그 말이 뭐냐면 이건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항상 이제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뭐 중개인한테 보내주든 집주인한테 보내주든 문자로 네. 제가 5일 안에 결정을 안 하면 5일 안에 결정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계약을 할게요. 이것은 그냥 보증금으로 갖고 계시고 제가 혹시 5일 안에 말씀드리면 돌려주시고 뭐 5일 넘어서까지 제가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건 가져가세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문자를 보내고 상대방이 그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면 이제 그렇게 따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두 계약이지만 요즘은 이제 문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네. 3일만 제가 조금 있을게요. 그리고 이것은 보증금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때 여의치 않으면 그냥 돌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증거를 남기라는 얘기예요. 증거를 남겨야 이게 재판까지 안 가고 재판에 자주 가시지도 않겠지만 네, 네. 재판 안 가고 이렇게 얘기가 해결될 수 있고 명확하잖아요. 그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네. 해라.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서로 그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야 후일에 서로 법률적으로 뭐 옳으니 그르니 이런 얘기를 할 예, 일이 예. 없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3일 있다 제가 계약을 안 하면 의사 표명을 안 하면 네. 3일 전에 의사 표현을 할 테니 네. 3일이 지난 다음에 의사 표현을 안 하시면 그냥 예. 가지시고 예. 3일 전에 제가 답변을 하시면 돌려주시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예, 예. 명확히 해라. 표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3일 전에 살지 안 살지를 제가 판단해 볼게요. 네. 그러면 안 산다고 해도 돌려받을 수 있겠죠. 네, 네. 그 이후에 제가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거래를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서로 명확하게 그냥 서로 뭐 먼저 얘기 꺼내기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래는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야 서로 얼굴도 안 붉히고 네.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이 계약금이 5천만 원인데 네. 그중에 이제 1,000만 원만 줬습니다. 네. 그런데 매도인이 변심을 해서 네. 이를 해약하려면 2배를 물어줘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이제 들었거든요. 네. 원래 계약금이 5천만 원의 2배인 1억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받은 금액 1,000만 원의 2배인 2천만 원을 물어주고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간혹 있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 뭐 돈 1,000만 원이라도 받고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내가 준 거에 2배를 줬으니 그냥 그것만 받고 그냥 이 계약은 종료하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뭐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통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가계약금이 아니에요. 정식 계약금입니다. 네. 계약금이 5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오늘 내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1,000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2배를 돌려주면 이제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죠. 네. 준 사람은 그걸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매도인 집을 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원래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1,000만 원만 받았어요. 네. 생각해 보니까 이 집을 팔 게 아니야. 집이 올라갈 것 같아. 아까워. 예, 아까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신 건 있으시니까 해약금 약정. 그래서 받은 거에 2배 돌려주면 이제 계약 해제할 수 있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셔가지고 네네. 예, 당신한테 내가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예, 2천만 원 돌려드릴게요. 계약 해제합시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원래 5천만 원이니까 1억을 돌려줘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저 같은 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이제 2배만 주는 거니까 네. 저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줬으니까 뭐 2천만 원만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예. 제가 만약에 집을 팔 경우에 네. 근데 그게 아닌가 보죠. 대한민국 여지를 주시는 거 보니까. 예, 대한민국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우리 사회자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네네. 그런 상황은 내가 처한 상황만이 옳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꼭 그 집을 사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이게 집이 아니라 무슨 건물이라고 하면 기업 대 기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이 건물에 우리 사옥이 들어와야만 된다는 어떤 영업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1,000만 원 받았으면 2천만 원 줬으면 됐지 뭐 그걸 또 계약금이 5천이니까 1억 꼭 받아야 돼. 그게 뭐 사람이 뭐 신보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일괄적으로. 네. 그래서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셨는데 원래 주기로 했던 계약금의 네. 2배를 주고 해제를 할 수 해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이 왜 저렇게 판단할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많은 복잡하게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그 개개의 사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부로 일괄적으로
통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 네. 특히 기업과 기업의 사이에서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법이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네. 기준을 잡아주신 건데 원칙은 뭐다? 원래 주어야 할 계약금의 2배를 주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준 경우에도 1억 원을 줘야 될 일도 생긴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예. 이제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커다란 회사와 회사끼리 이게 계약을 하다 보면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예. 개인 사인과 사인이 아니면. 예. 네. 자, 이제 그 계약금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법원이 네네. 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네네. 계약은 웬만하면 지켜져라. 아, 이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계약금에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액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다음에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계약은 웬만하면 지켜져야 되고 그 구속력은 세면 셀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뢰 사회가 되는 거고 계약 사회가 된다. 이게 대법원에서 생각한 원칙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라는 것은 계약은 웬만하면 시건하지 말고 웬만하면 지켜라. 네. 예, 이게 원칙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여기저기에 다 계약금만 잔뜩 저 지불하고 지불만 10채씩 계약을 해놨다가 예, 예. 안 오를 것 같으면은 저 안 할게요. 예, 안 그럴 할게요. 수 있죠. 이러면 예. 안 된다. 그럼요. 그런 예. 경우를 대비해서 예, 예. 이제 어떤 신뢰감의 표시로 예, 예. 2배라는 그런 포인트를 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계약금을 주거나 또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계약금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계약금은 또 뭐 아는 사람끼리 계약하거나 그러면 계약금은 뭐 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계약금의 비중이 지금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걸 포기해야 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줘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많이 굳어졌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네. 그래서 계약금이 본 매매 대금의 한 10분의 1을 차지하는 큰 금액이니까 어떤 계약을 하실 때는 항상 신중을 해야 되고 그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의 태도이니 네. 네. 이제 예전처럼 뭐 사정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잘 풀리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이 이거라는 걸 항상 숙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숙지를 하셔야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을 때도 좋다. 네, 이제 이렇게 네.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계약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예.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라. 네. 이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계약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네. 그런 계약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네. 것들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남기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마치기 전에 네. 뭐 마무리하실 말씀이 예. 있다면? 오늘은 이제 계약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네네. 다음 시간을 먼저 말씀을 좀 올릴게요. 네네. 다음에는 그 형사 공탁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형사 공탁이 비교적 최근에 이제 공탁 절차가 좀 바뀌어서 네네. 좀 이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올릴 테니 이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김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